안녕하세요. 고찬스PD입니다. 오늘은 웹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드라마라고 하면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상파 방송사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였죠. 실제적으로 이제 뭐 케이블 TV가 시작 뭐 된 지 꽤 됐지만 케이블에서 이제 보는 드라마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 지상파 드라마를 뭐 재방송에서 보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드라마라 하면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을 하고 편성을 해서 방송하는 걸 대부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많다고 뭐 하는 소비자들도 꽤 있긴 했지만요.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 입장,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구조가 굉장히 이제 독과점적이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상당히 답답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좋은 기획안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드라마를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방송사에서 이거를 이제 수락하지 않으면 사실은 방송하는 거 자체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작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용감하게 본인이 뭐 어떻게든 드라마 제작비를 다 펀딩을 해서 사전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편성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사실은 조금씩 뭐 나타나긴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 시장은 실제적으로 이제 투입된 제작비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국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방송사에서 방송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가 큰 드라마 시장에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를 방송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어야만 그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었던, 그럼 뭐 용감하게 본인이 뭐 제작비를 다 어떻게든 해서 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드라마 제작비를 회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송사에서 편성된 드라마들만 제작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것이 웹드라마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방송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본인이 의지가 있고 뭐 제작비를 사실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제작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은 컨텐츠 제작자, 드라마 제작자들한테 환영을 받은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V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 드라마를 올려서 과연 그 투입된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의 웹드라마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협찬 드라마라고 이제 불리는 게 맞을 정도로 기업체나 지자체의 협찬금을 제작비로 해서 제작이 된 드라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큰 돈을 사실은 들여서 제작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내 웹드라마는 TV에서 제작되는 드라마에 비해서 조금 제작비가 작고 경비를 적게 들이고 그 다음에 한 10분짜리 뭐 7편, 8편 이런 정도 해서 보통은 단막이라고 하는 60분짜리, 70분짜리 TV에서 방송하는 드라마 한 편 정도 방송하는 정도의 분량을 하나의 세트로 해서 제작을 하는 게 초반에 거의 뭐 일상화된 그런 웹드라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웹드라마를 제작한 드라마 제작자들은 이 웹드라마가 그동안 본인들이 이제 지상파 방송사에서만 편성이 가능하고 그래서 제작을 해야만 했던 이 구조를 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새로운 형식이고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분명히 자기는 굉장히 이게 좋은 아이디어고 이 드라마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이제 좋은 반응을 얻으면 그 반응을 가지고 제대로 된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초창기 한국 웹드라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작가가 투입되기 좀 어려웠고요. 제작비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신인 작가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로 이제 출연료는 좀 싸지만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돌들이 많이 출연하는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아이돌들이 출연하니까. 근데 출연료를 적게 줘도 되기 때문에 아이돌들도 사실 연기를 굉장히 이제 자기가 노래를 계속 할 수 있나 없나를 고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 쪽으로도 한번 문을 두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니즈가 좀 서로 맞아서 최창기 웹드라마에는 아이돌들이 많이 출연하고 그 다음에 참신한 소재의 신인 작가들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웹드라마가 초창기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고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웹드라마를 이제 보는 문제는 또 딴 문제죠.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이게 그러면 TV 드라마처럼 빠져들어서 계속 볼 수 있고 재미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다 뭐 그렇진 않겠지만 상당수의 웹드라마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그러면 웹드라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겠죠. 사실은 그동안 이제 TV 드라마만이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의 TV 드라마만이 제작이 됐던 데는 그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TV가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는 그게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불행히도 웹드라마도 사실은 이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뭐 네이버라든지 지금은 이제 카카오에 이제 합병이 된 다음에서 웹드라마가 이제 어차피 텍스트에서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이런 컨텐츠가 넘어간다고 보고 이제 동영상 컨텐츠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웹드라마를 굉장히 뭐 지원을 좀 했고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웹드라마가 네이버나 이제 다음 같은 포탈에서 볼 수 있는 구조가 됐죠. 실제적으로 이제 드라마 제작자들은 여기에 올려놓고 이제 노출을 좀 많이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서 그러니까 초창기 웹드라마는 당연히 무료였겠죠. 많은 사람이 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보게 한 다음에 이거를 알려서 재미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시간짜리 단막 정도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프롤로그 개념, 그러니까 맛보기 개념의 드라마라고 드라마 제작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IP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짜 TV 드라마로 하든지 영화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큰 시장으로 제대로 수익원이 확보될 수 있는 시장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웹드라마 제작을 했던 제작자들은 웹드라마 시장이 실질적으로 뭐 돈을 벌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런 희망 섞인 생각까지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웹드라마에 들어가는 제작비를 지자체나 그다음에 뭐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서 제작을 한 이후에 그 드라마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걸 제대로 펀딩을 받아서 TV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크게 성공을 시킨다. 일종의 이제 요즘 이제 IP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IP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뭐 성향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웹드라마에 대해서 IP라는 걸로 성장한 웹드라마가 실제적으로 현재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대로 이제 잘 작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몇몇 웹드라마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뭐 어려운 환경, 적은 제작비, 그다음에 이제 제작비를 회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쨌든 지자체나 이런 기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주로 제작비를 펀딩해서 뭘 해야 되는 이런기 때문에 스토리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 어려움, 뭐 그다음에 TV 드라마하고 또 경쟁을 해서 비교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둔 웹드라마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얘기를 해보면 특히 이제 주로 젊은 층들에서 인지도가 꽤 높은 웹드라마들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드라마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이 그런 역할을 못 해준 거죠. 이제
지금 유튜브가 1인 크리에이터들한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줘서 이제 수많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막 서로 하려고 하고 희망을 품고 뭔가 계속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에 비해서 웹드라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국내 이제 포털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다. 웹드라마가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의미 있는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게 새롭게 나타난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내 넷플릭스의 진출입니다. 이제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거에 대해서는 그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 입장에서 보면 플랫폼 의미 있는 플랫폼에 하나 더 들었다는 거고, 특히 이제 웹드라마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수익 구조라는 게 웹드라마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는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웹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일종의 희망이 생겼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익 모델의 문제고, 이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건데, 이제 수익 모델에 관련돼서는 많은 노력들이 사실 있어 왔고, 실제적으로 중국이 한때 웹드라마 시장, 그러니까 웹드라마 제작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기대를 좀 모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 소비자들도 웹드라마보다는 이제 TV 드라마를 훨씬 더 선호를 했고, 이제 중국 시장은 저희 국내 시장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의 웹드라마는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웹시리즈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웹드라마라고 부르지 않고. 그다음에 중국의 웹드라마는 거기도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국내 이제 한국처럼 이제 협찬이나 광고 개념의 웹드라마가 시작이 됐지만, 워낙 그 방송, 그러니까 TV 방송의 검열이 워낙 그 중국은 이제 심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이제 층들이 대부분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웹드라마를 선호했고, 웹드라마가 TV 드라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덜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점점 더 이제 심해져서 웹드라마도 심의가 굉장히 강화되긴 했지만, 그래서 웹드라마가 그래도 TV 드라마보다 심의가 덜 했기 때문에 중국 쪽 웹드라마는 굉장히 TV 드라마 정도 수준의 제작비가 들어간 TV 드라마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그 중국의 웹드라마 중에 국내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웹드라마도 지금 있고요. 그만큼 중국의 웹드라마는 국내 웹드라마처럼 소자본으로 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의 웹드라마를 중국에 수출하는 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쉽지는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웹드라마 제작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대부분 그 중국에 가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요.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한국 드라마들은 대부분 TV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큰 제작비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미 인기가 있는 한류 스타를 이제 내세워서 드라마를 제작을 한 것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성공을 했고, 국내 이제 웹드라마들이 중국 시장에 선을 이제 많이 보였는데요. 근데 그 웹드라마들은 생각만큼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드라마가 굉장히 여러 그 시도도 많이 하고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게 쉽게 이루어지진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 또 하나의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처럼 잘 안 됐지만요. 근데 또 하나의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넷플릭스인데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지금 얘기 좀 길어졌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